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간 것 같지만 요즘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 매수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상담 참여 가능하시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상담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전화는 메인이죠.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저와 함께 풀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상담을 하기 앞서서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고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반등이 조금 나왔다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상으로는 반등이 나온 것 같지는 않지만 0.08% 정도 밀리고 코스닥도 0.05% 정도 이렇게 0.5%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런 그림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가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과 또 많은 종목들이 올라와주면서 하락 종목 대비해서는 상승했던 올라가는 종목들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았던 시장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2,400을 좀 지키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2,400포인트가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2,400을 그냥 무너뜨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여긴 차라리 지키지 않고 오히려 좀 이렇게 빠졌다가 한 2,300 내지 2,200까지 이렇게 밀렸다가 올라오는 것이 상승이 좀 더 커질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잠깐 반등인 거죠. 잠깐 이렇게 반등 나왔다가 또 빠질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이다 보니까 아직 구름은 굉장히 많고 먹구름이 가득한데 저기 어디 구름 사이에 햇살이 살짝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 사이에 햇살이 조금 사라지고 나면 또 비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간다고 했을 때는 강하게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 그러니까 뉴스라든지 호재가 조금 동반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2,700, 2,800 이렇게 올라가긴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올라오다가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 보니 사실 여기서 반등 나오는 것은 별로 탐탁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 나가게 되면은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좀 고민하셨거나 추가 매수 포인트를 잡으려고 대기하고 계셨던 분들은 추가 매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기가 반등이 나가게 되면 추가 매수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좀 더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더 저 뒤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추가 매수 좀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주가가 여기서 좀 많이 내려가 버리는 게 추가 매수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시장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조금 참고하면서 대기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내려가는 것을 어느 정도 멈추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한 7%대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단기 급락 이후에 단기 급등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서 V자 반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바닥이라고 하죠. V자 반등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일은 제가 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올라오다가 이렇게 또 빠지면서 쌍바닥을 그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쌍바닥을 그릴 가능성 때문에 지수가 반등 나오고 난 다음에 또 빠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도 들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에코프로가 지금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바닥을 또 깨고 내려가다 보니 또 계단식 하락 나오는 거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악재 소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와주게 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이거 큰일 났다 2차전지 손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손들보다는 오히려 추매 대응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지금 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지수가 좀 바닥을 잡는다면 얘도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포인트는 한 5만 원에서 한 6만 원 사이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폭넓게 잡아놓고 이 언저리쯤에서 자리를 잡으면 추가 매수 포인트를 한번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시장 전체 분위기가 반등이 좀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이긴 하지만 딱히 이게 시장이 많이 빠진다고 해가지고 내 종목도 많이 빠지고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내 종목도 올라가는 시장 따라가는 종목 그러니까 시장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해서 개별 종목들이 주가가 급등 나왔다가 빠졌다가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 랠리는 제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랠리라고 할 만한 우리나라 트럼프 랠리 관련주들 건설주라던가 코인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올라오다가 좀 이렇게 빠져버렸죠. 그래서 아마 그런 주가 급등락은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또는 내년 초까지 최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상승이 나오기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파동은 계속 만들 수 있으니까 물렸다 하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은 본전 또는 약간의 수익을 좀 내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전략을 잘 짜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어쨌든 테마가 형성되긴 좀 힘들어요.
주도주라고 할 만한 테마라던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긴 어렵다 보니까 개별 종목 장세를 잘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든지 밑으로 떨어진 기업들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거 나오기 전에 추가 매수를 해놓던가 아니면 올라오고 난 다음에 빠졌을 때 이제 추가 매수를 포인트를 좀 잡는 게 좋거든요. 근데 어느 게 좀 더 확실한 추가 매수가 될까요? 라고 하면은 내려왔다고 추가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왔다가 빠졌을 때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바닥을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종목들이 지금 갑자기 바닥에서 좀 튀어 올라왔다 이러면은 떨어졌을 때를 노리기 위해서 좀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하는 것이 좀 전략이 조금 전략짜기가 좀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 종목에만 조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좋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고 계시는 게 지금 시장에 내가 몰려있는 종목들이 좀 많은데 새로운 종목을 자꾸 사면은 좀 수익이 날 것 같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최악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손을 대면은 계좌는 더 망가지기만 할 뿐이니까 내 종목, 들고 있는 종목들을 잘 어루만져가지고 이걸로 수익을 보고 나와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날 손실들을 나지 않게 만든다던가 거기서 날 손실이 이제 조금 더 수익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오히려 새로운 종목 사는 것보다는 저는 훨씬 더 낫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을 좀 많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제가 바로바로 화끈하게 풀어가기 위해서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출발해보도록 합시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인선 ENT. 인선 ENT고요. 예, 예. 매수가 비중이요? 20% 8,000원. 20% 8,000원이요. 네. 이 기업은 좋은데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려가지고 뭐 지금은 이제 기업이 좋은 거랑 상관없이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물려가지고 고생이에요, 괴로워요, 죽겠어요, 이 회사 안 좋은 거 아닙니까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회사는 좋다고 아까 처음 상담하자마자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회사는 좋은데 안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점점 좋은 기업이 싸진다라고 바라보면 되는데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업이 싸지든 말든 나는 물렸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딱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이제 희비가 엇갈린다라고 해가지고 미리 산 사람들은 안 좋은 거고 살려고 대기 타면서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정말 좋아지고 있는 거죠. 내가 사고 싶었던 물건을 할인을 안 하고 있다가 점점 할인이 시작되면서 90% 세일, 80% 10% 세일, 20% 세일, 30% 세일, 40% 세일 이런 식으로 세일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세일이 점점 좋아지게 될 테니 나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미리 들어갈 이유가 있었나 하면 사실은 없는데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손절할 이유는 없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어차피 올라는 갈 것 같은데 언제까지 세일할 건지는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 내려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애초에 사면 안 되는 거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주가가 급등이 나왔으면은 보통 급등 나오기 시작했던 초입부까지 빠진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내용이니까 저기까지 빠져내려가니까는 한 2, 3천까지 빠진다고 예상하고 기다려버리는 것이 좀 좋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13,000원 올라갔는데 14,000원 올라갔는데 야 저기 비해서 8,000원이 싸니까 사야 되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이렇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사신 게 문제고 물린 거는 그냥 이제 시청자님께서 너무 빨리 들어가서 물린 거지 이 기업 절대 나쁜 기업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들고 가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매수를 하려고들랑 이 세일 기간이 끝나야 추가 매수했을 때 효과가 있지 내가 지금 추가 매수했는데 또 저 2천, 3천까지 빠지면 추가 매수 하느니만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냅두는 게 제일 좋고요. 이거는 지금 급하게 추가 매수할 이유도 없고 뭐 폐기물 관련주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다가 3,000원 내지 4,000원까지 빠지게 되면 아마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쯤 오게 되었을 때 또 왔다고 추가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바닥을 잡으면서 한 쌍바닥 정도는 이렇게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그때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내년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 한 중순 뭐 그쯤일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이 종목은 안 보시는 게 나아요. 어떡하겠습니까? 안 사는 게 제일 좋은데 샀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내년까지 그냥 묻어놓고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번에 네. 그 머큐리 한번 멘토님하고 상담했었는데요. 네. 그때 한 6천 원대 거의 됐을 때 네. 그 8천 원까지 가져가라고 하셨는데 네. 혹시 지금 그때보다 많이 내렸잖아요. 네. 지금도 그 가격 가능한지 여쭤보려고요. 지금은 그 가격이 안 가능하겠죠. 아, 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6,000원에서 머무른다면은 8,000원까지 가져가도 되는데 거기서 네. 밀려버리면은 당연히 이제 낮춰야죠. 목표가를 낮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걸 이제 우리가 목표가를 그대로다라고 생각할 만한 기업들은 출중하게 기업이 좋은 기업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건 그렇게까지 출중하게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제가 그때 아마 상담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상장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아직까지 바닥도 제대로 못 잡은 기업이고 잡지 않은 기업인데 여기서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지난번에 튀어 올라간 걸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가져가라 했는데 6,000원에서 뛰어 올라가면 8,000원까지는 뭐 별로 멀지도 않거든요. 근데 네. 이제 4,000원대까지 3,000원까지 떨어진 다음에 8,000원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50%나 담아놨으면 주가가 빠졌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비중을 그렇게 줄이지 못한 어떤 또 이제 실책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보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5G라든가 이런 통신 관련주들이 뭐 스페이스X 쪽으로 엮이면서 좀 움직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5G라든가 통신 관련주들이 뭐 6G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서 수혜감을 좀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맞게 스페이스X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우주에다가 뭐 화성에다가 이렇게 미사일이 아니고 로켓을 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그런 쪽에 네, 통신이 맞아요.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그쪽으로 막 갑자기 통신주들이 살살 엮이기 시작을 했고요. 중국에서도 6G 쪽을 이제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게 되고 우리나라도 6G 조금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5G라든가 통신 관련주들이 이제 한때 한창 급등했던 2017년, 16년 이때 이후로 완전히 지금 완전 이제 주가가 완전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만 좀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통신주들은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한 산업이긴 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못 느끼고 있지만 지금도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터넷이 조금 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생겨 나갈 만한 정도로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빨라졌지만은 우리는 더 빠른 걸 원하게 되고 더 많은 데이터들과 더 많은 용량 그리고 더 많은 컨텐츠들을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아마 통신은 계속해서 필요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G에서 6G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이거는 굉장히 강하게 급등할 수 있어가지고 사실 이건 이제 얼마나 내가 멀리 가져갈 거냐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8,000원뿐만 아니라 10,000원, 20,000원도 갈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6G라고 하는 그 문화는 5G는 망한 문화거든요. 망한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4G에서 5G로 넘어갈 때 우리가 뭐 메타버스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컨텐츠 우리가 4G 쓸 때는 이제 다운받았거든요.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다운받았는데 요즘은 스트리밍이라고 해서 뭐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그냥 보잖아요. 다운받아서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5G가 필요 없는 산업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메타버스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산업이 정착이 되지 못하게 되면서 5G는 깔아놨는데 쓸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통신사에서 5G 요금제를 우리한테 약간 좀 강요하듯이 쓰게 만들어가지고 조금 이제 5G 통신 중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회수하는 작업들이 있었던 거지 거의 적자고 그냥 망한 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6G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6G로 넘어갈 때는 이제 그런 다양한 이제 컨텐츠와 같은 부가적인 산업들이 다 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G는 조금 폭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이 돈이 만약에 필요한 돈이라고 한다면 뭐 필요한 돈으로 주식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필요한 돈이라면 그냥 본전에 정리하시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그렇게까지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5G라든가 이런 통신 관련주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으로 향후 한 5년, 10년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뭐 6G가 뭐 늦어봤자 뭐 한 5년 안에는 이제 서서히 이렇게 보급될 것 같고 빠르면 한 3년, 2년, 3년 안에 이제 보급이 될 것 같거든요. 그 전에 주가는 먼저 움직이게 되어 있다 보니까 뭐 빠르면은 내후년 정도 움직일 가능성, 느리면은 뭐 한 3년, 4년 안에는 크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차라리 그냥 시간 투자하셔가지고 크게 가는 걸 목표로 잡고 가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비중이 어차피 많아가지고 손들하기 너무 아깝고. 그래서 그냥 가져가시는 거 어떨까 싶은데요. 이렇게 된 김에. 그래서 이렇게 된 김에 추가 매수를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얘가 지금 문제는 적자가 나려고 하고 있어요. 회사가 점점 안 좋아지고 매출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3,000원 내지 한 2,500원 거기까지 이렇게 밀릴 수는 있고 시장도 조금 안 좋은데 시장 안 좋은 거에 비해서는 미국 대선 그것 때문에 약간 버텨주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서 잘만 버티면 3,000원쯤에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3,000원 자리 잡을 때 그때 추가 매수하면 되는데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내년 말 뭐 이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은 내년 안에 본전까지 오게 되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3,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다시 비중 늘리는 전략이 좋으니까 지금은 그냥 손대지 말고 뭐 목표가를 그냥 지금 6,000원대로 다시 한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000원대로 잡아놓고 6,000원이 오면은 본전에서 일단은 절반 정도 매도하고 전화를 주세요. 일단은 이거는 본전 왔을 때 절반 매도하지 않으면 3,000원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사라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보면 되고 장기로 그냥 한 5년 투자한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5년요. 네. 뭐 5년 가져간다고 헉헉거릴 게 아닌 게 5년 가져가서 돈 벌면 되잖아요. 돈 이래 됐든 저래 됐든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뭐 5년 헉 이렇게 필요 없어요. 5년 금방 갑니다. 아, 그래요. 비전은 있는 거죠? 올해. 비전 5년 다시 한번 제가 또 처음부터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전화 끊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말씀 잘 들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동진셰mel컴 28,100원에 샀는데 추가 매수할까 싶어서 진단받고 싶어 전화했습니다. 비중이 얼마가 되고 매수가가 얼마라고요? 28,100원이고 예, 네. 비중이 10%입니다. 네, 추가하면서 안 되고요. 일단 매수가 대비해서 주가가 빠졌다고 추가하면서 하는 그런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주가가 다 빠지는 거 보고 해야지 뭐 빠졌다고 해갖고 추가하면서 하면은 그 지금 계좌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요. 네, 그렇게 추가 매수를 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안 좋은 상태고 시장이 아직까지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애매모호함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좀 애매모호할 때 뭐 추가 매수를 막 서둘러 해버리게 되면은 썩 좋지 않아요. 거기다가 동진 세미캠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라던가 이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한때 급등이 나왔던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은 주가가 밀리고 있는 형태고 그리고 조금 안 좋은 모습인 것은 올라오고 난 다음에 횡보하던 자리에서 저점이 지켜지고 있던 자리였는데 이 저점이 26,000원 자리거든요. 26,000원 자리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사실은 무너지던 첫날 11월 11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이네요. 이때 손절하는 게 제일 좋았죠. 근데 이걸 이제 끌고 가는 전략이 돼버리다 보니까 썩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지가 되었던 자리, 저점이었던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추가 하락이 아주 길게 나오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10번 중에 9번 그래요. 그러니까 10번 중에 9번 주가가 저점을 깨면 더 내려가는데 추가 매수를 하면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손절 안 한 것도 지금 패착이에요.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몰랐으니까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알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샀을 때 저점 깨지면 손절하면 되구나. 그냥 하나하나 배워가면 돼요. 그래서 배워가는데 돈 좀 잃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잘 하면 돈은 안 잃겠지만 못하니까 돈을 잃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손절하기가 싫은 거고 계좌가 자꾸 이렇게 망가지는 거고 다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했으니까 돈을 좀 잃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해서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저점 깨질 때 손절 못한 것을 이번에 저점 깨지고 난 다음에 보통은 바로 쭉쭉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반등 한번 주고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추가 매수해갖고 수익을 내고 이게 아니라 잘못 들어갔고 손절 안 했으니까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손실을 줄여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야겠다. 이런 관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자리에서는 반등 나가면 26,7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아마 힘이 좀 좋으면은 운이 좋았을 때 시장량이 매수가까지도 한번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27,000원대부터 28,000원 사이쯤에서는 매도한다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추가 매수는 안 하고 그냥 반등씩 그냥 바로 매도하시고 다음엔 이런 자리 안 들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모레퍼시픽 11만 원에 네, 15%요. 아모레퍼시픽을 11만 원에 15%요. 예. 일단 뭐 아모레퍼시픽을 멀리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기업이에요. 근데 가까이 봤다. 뭐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지수도 안 좋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영업이익도 줄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이런 거를 지금 사서 들고 가게 된다면 저는 뭐 이런 투자를 좋아하고 이런 투자를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쉬운 투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진짜 이제 고집불통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남들은 다 안 좋다고 하는데 나만 좋다고 생각하고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심지가 약하고 뭐 이렇게 전화를 해야 될 정도면 아모레퍼시픽 안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점 투자가 다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딱 하나가 있다면 저점 투자가 싸게 사서 돈을 벌면 돼요. 진짜 간단하고 너무 쉬운 매매예요. 이렇게 싸게 샀고요. 지금 잘 샀고요. 저점이기도 하고요. 이제 가져가기만 하면 되고요. 가져가면 수익은 뭐 12만 원 됐든 13만 원 됐든 15만 원 됐든 17만 원 됐든 가져갈수록 이게 수익이 커질 거니까 가져만 가면 되거든요. 근데 못하는 이유가 가져가는 동안에 TV에서 안 좋다 그러지, 뉴스에서 안 좋다 그러지, 방송에서 안 좋다 그러지, 뭐만 하면 안 좋다, 친구들 안 좋다 그러지, 뭐 상담하면 손대라라 그러지, 하지 마라 그러지, 팔아라 그러지, 이런 거 사지 마라, 이런 걸 왜 샀냐 그러지. 그런 걸 다 견뎌야 돼요. 네. 이걸 못 견디면 못 가져가요, 그냥. 그래서 저점 투자가 다 좋은데 못 가져가서 수익을 못 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싸게 잘 사시는 분들이 안타까운 이유가 매수는 잘해놓고 가져가지를 못해서 수익을 못 내거든요. 왜 못 가져가는가? TV를 맨날 봐서 그래요. 이런 거 샀으면요, TV 끄고 그냥 뉴스 끄고 그냥 HTS 딱 없애버리고요. 그냥 내 할 일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아모레퍼시가 언젠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걸 보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강인한 심지가 있는데 시청자님이 제가 그런 강인한 심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TV를 꺼버리는 게 나아요. 오늘부터 해서 아모레퍼시픽과 관련된 어떤 뉴스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안 보고 그냥 뭐 13만 원이나 14만 원 정도 올라오지 않으면 절대 난 이 주식을 쳐다보지도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예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되죠. 근데 그게 어렵다. 그냥 지금 팔아버리는 게 나아요. 그걸 휘둘리게 되고 괜히 손실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잘못된 투자를 하신 게 아니라 좋은 투자를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지금 이런 투자 하시는 거는 조금은 힘든 매매가 돼요. 그리고 주가는 내가 샀다고 해서 거기가 바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가는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안 좋다고 할 때 추가 매수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9만 원까지 예를 들어 내려갔다. TV에서는 사지 마라 그러겠죠. 주변 사람들도 사지 마라 그러겠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아모레퍼시픽 같은 거 사면 망해 그러겠죠. TV 상담 보니까는 아모레퍼시픽 손절하세요 그러고 있죠. TV에서 이런 거 더 내려갈 거라고 하고 있죠. 그런 걸 다 뚫고 뚝심 있게 추가 매수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그 마인드의 문제예요. 이 기업은 좋아요.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믿고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흔들릴 것인가의 문제예요. 흔들리면 중간에 어디선가 손절하게 되고 손실 난 다음에 올라갈 때 따라 붙게 되고 이상한 매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응원해 드리겠지만 자신이 없다면은 그냥 당장 매도하신 다음에 바닥을 더 잡은 다음에 투자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청자님 마인드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선택하시길 바라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다가 뭐 9만 원대라든지 거기서 추가 매수를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걸로 보고 마음 편하게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응원을 해드리고 저는 원래 그렇게 하는 매매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라고 전략을 드릴 건데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는 시청자님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성 SDI요. 삼성 SDI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72만 원에 비중 30%예요. 얼마요? 72만 원. 70이요? 네, 72만 원. 72만 원의 비중이 30%. 추가 매수는 할 수가 있나요? 돈이? 그 30%만큼 돈이 또 있어요? 현금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만약에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게 된다면 이제 비중이 한 60%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을 거의 안 사서 이 종목만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거의. 종목 개수가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삼성 SDI에 거의 내가 이제 올인한다는 느낌으로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제 시청자님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거는. 이거는 뭐 제가 그렇게 투자할 거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님의 돈이 그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그런 마인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모레퍼시픽 아까 상담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시청자님이 그 마인드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추가 매수 못 해요. 왜냐하면 비중이 60% 들어가면 이제 거의 뭐 이제 올인 수준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네. 추가 매수해서 60%까지 들어간다 하더라도 매수가가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아마 추가 매수하면 30만 3만 원대, 30만 원대까지 이렇게 밀릴 것 같긴 한데 30만 3만 원대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낮은 가격도 아니고 높은 가격도 아니니까 뭐 탈출은 충분히 가능한 가격인 것 같거든요. 근데 더 떨어지면은 나머지 40% 비중까지 다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100%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이 종목만 100% 들어가야 되는데 뭐 그거 할 수 있어요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 종목에 100% 들어간다는 것은 진짜 그 정도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흔들리지도 않고 내가 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잘못된다 하더라도 이 삼성 SDI만 보고 그냥 뭐 아예 그냥 난 다 몰빵하고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배짱과 모험을 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로 전략이 나뉘게 됩니다. 불가능하다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반등 나갈 때 뭐 한 50만 원 정도 올라온다거나 또 40만 원까지 올라온다 하더라도 저기서 손들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좀 가능하다고 친다면은 이 종목이 한 20만 원대까지 이렇게 빠지면 바닥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이제 25만 원대까지 왔는데 한 2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가면 바닥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저기서 바닥 잡을지 안 잡을지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다가 한 쌍바닥 정도 지켜보다가 거기서 추가 매수를 조금 과감하게 지금 현재 매수하신 금액 정도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30만 5% 정도를 추가 매수를 과감하게 질러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매수가가 낮춰질 것이고 낮춰졌을 때 아마 수익은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본전까지는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본전에 다 정리한 다음에 아래쪽에 다시 들어가는 방식으로 재투자하는 방식이 있고요. 뭐 본전에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 가버리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그림 같은 이야기인 거죠. 내가 딱 추가 매수해서 본전까지 온다는 거 얼마나 그 계획적으로 딱딱딱딱 맞아 떨어졌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변수라는 게 뭐 무조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 변수가 나왔을 때는 이제 이미 비중은 60% 이상이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견디기가 조금 힘든 상황에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30% 들어갔을 때 손실 금액과 60% 들어갔을 때 손실 금액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시청자님이 견딜 수 있냐예요, 이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견딜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상담을 하지만 못 견디면 누구 탓이 돼버리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건 누구의 소관이에요? 그럼 얼마에 못 견디는 건 누구의 소관이에요? 내 네, 그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20만 원 자리 잡는지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할 텐데 20만 원에서 자리를 잡는지 안 잡는지를 확인을 하고 할 거고요. 20만 원 자리에서 자리 잡으려고 한다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6개월 정도 일단 지켜본다 생각하시고 조금 지켜보시는 동안 마인드를 잘 잡아보세요. 내가 버틸 수 있겠는가, 못 버티겠는가. 그냥 객기로, 그냥 뭐 오기로, 그냥 내가 추가 매수하면 되겠지라 막연함으로 추가 매수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시청자님이 이거 계좌 진짜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20만 원대 내가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스스로 6개월 동안 도 닦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자, 이렇게 상담을 오늘 잠시 중단해보고요. 중간에 또 저희가 강연의 일정을 저희가 공개해드리고 가죠. 이번 주 강연에 또 어디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도 저희가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 천안으로 갈 겁니다. 천안에 가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천안 축구센터 본관동 3층 소세미나실에서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2시까지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도 저희가 강연을 서울역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 있는 스페이스 쉐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스페이스 쉐어 서울역 센터 2층 4파이홀인데 그 서울역 바로 맞은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또 강의 재밌게 오전 11시까지 와주시면 들으실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고요. 39만 4천 원에 비중 16%로 들어가셨다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사신 거면 정말 최악의 선택을 하셨네요. 최근에 왜 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올라왔을 때 매수하시는 이거를요. 복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주식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됩니다라는 걸 이제 배우는 것도 좋은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뭔가를 배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상담하실 때 상담 방송을 보시면서 어떻게 사면 안 되구나라는 걸 자꾸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면은 결국 똑같은 실수를 점점 안 하게 되고 같은 실수를 반복을 점점 줄여 나가다 보면은 결국 수익이 점점 이렇게 나는 방향 쪽으로 서서히 가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약간 가시덤 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엉망진창의 매수, 이상한 내동 매매, 이상한 뭐 불나방 매매, 뭐 이상한 고점 매매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쳐내보다 보면은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수익 내지라고 연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안 되지라는 걸 연구를 좀 하면서 그걸 하나하나 없애보세요. 그러면은 수익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점점 다가가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올라왔을 때 투자한 것은 최악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2차 전지 쪽을 투자하겠다라고 했을 때 타이밍상으로는 대선 끝나고 하는 게 나왔죠. 미국 대선. 왜냐하면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나는 그래도 이번에 뭐 해리스 후보가 이길 줄 알았어요라고 해서
해서 베팅 넣었다는 건 그 도박하시는 거고 차라리 그 도박 사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번에 뭐 2대1로 뭐 해리스, 뭐 트럼프 해갖고 2대1이라자면요. 그런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하시면 되잖아요. 뭐 한 달에 주식으로 도박을 합니까? 주식은 도박처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베팅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2차전지가 해리스가 될 줄 알고 샀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도박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제 도박에 실패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2차전지는 누가 되냐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였고 트럼프 당선인이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당연히 2차전지 보조금 끊는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뭐 물론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어쨌든 2차전지가 지금 뭐 나쁘진 않아요. 이제 뭐 보조금 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공장을 짓거나 투자한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협상을 해서 최악을 좀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 우리 기업이라든가 우리 정부도 완전히 손 놓고 그냥 아예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쉽게 생각하면 먹고 이렇게 도망갔다. 먹튀라고 하죠.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뭐 좀 항의를 해야 될 거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협상을 통해 가지고 뭔가 얻을 건 얻고 좀 이렇게 내줄 건 내주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이제 오프닝 때 상담을 했을 때 오프닝 때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2차전지가 악재 소멸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악재 소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반등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전반적인 2차전지 산업 쪽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아주 우수한 쪽에 속한가 하면은 그건 아니고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에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태이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는 태양광처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반등 이후에 장기 하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이건 30만 원 또 무너뜨리고 20만 원, 10만 원대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밀려 내려갈 거기 때문에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잘 나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오늘 12% 빠졌다 해서 뭐 논란쓸지 모르겠으나 이건 잘못 샀으니까 당연히 아까 말했죠. 도박을 했으니까 도박에 패한 베팅 값을 그냥 받고 있는 거고 그냥 당연한 거거든요.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는 반등이 나갈 때 매도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없이 그냥 올라왔을 때 외바닥 이거 외바닥 사지 마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런 걸 샀네요. 이거 왜 샀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이거는 외바닥 사지 마라, 외바닥 속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제가 그렇게 많이 드렸거든요. 어쨌든 이거 쌍바닥 그리고 가니까 쌍바닥 그리고 올라올 때 이제 조금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쌍바닥 그릴 때 추가 매수하면 되나요? 라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저는 투자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것보다는 그 돈으로 다른 걸 추가 매수하시거나 대응하는 게 낫고 이 종목은 그냥 올라올 때 아마 본전 내지 한 40한 1, 2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튀어 오를 때 잘 정리하셔서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한국토지신탁입니다. 뭐 닉네임이 100점 만점인데 주식은 완전 빵점인데요. 이거 2,000원에 사셨네요. 2,080원요. 비중도 40%예요. 아이고야. 일단 이건 진짜 빵점입니다. 100점 만점은 아니고요. 거의 뭐 빵점에 빵점, 마이너스 점, 이렇게 마이너스 한 20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토지 신탁 같은 경우가 신탁이잖아요. 이런 신탁이 보통 이제 부동산 개발 산업이라든가 부동산 토지 산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이 이제 호황기 때는 괜찮죠. 당연히 호황기 때는 괜찮은데 지금 호황기인가요? 불황기인가요? 하면 지금 딱 봐도 불황기 아닙니까? 특히나 이 토지 신탁 같은 경우는 이 땅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뭐 건물을 짓는다거나 또는 건물을 같이 지어줄 테니까 이 사업 한번 합시다 해갖고 빌딩 지어준다거나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돈 벌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돈 벌기 힘들죠. 그래서 부동산 호황기 때 잠깐 이렇게 반짝하고 올라갔다가 빠지는 그런 상황이고 부동산 호황이 끝나고 불황이 왔을 때는 뭐 답이 없습니다. 비중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줄여가면 될까요? 줄일 수도 없죠. 왜냐하면 지금 줄이면 손실이 거의 확정인데 줄일 거였으면 진작에 줄여야 됐고 이런 거 사면 안 됐죠. 특히나 금리 인상기 때 이런 거 사는 건 거의 뭐 진짜로 내 돈을 그냥 땅에다 갖다 버리겠다라는 특징이기 때문에 제가 건설주라든가 이런 거 부동산 관련주 사지 마라고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이건 2021년에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2021년에 전부 다 금리 안 올린다 할 때 저만 올린다 그랬거든요. 저만 가파르게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부동산도 무너진다라는 이야기와 역전세난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뭐 사기라든가 전세 사기 이런 거 전세금 못 주는 일들 발생될 거라고 제가 2021년에 엄청 강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으로서 증거가 다 남아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하는데 이거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투자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엄청나게 뭐 대한민국의 뭐 신이다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개 어떤 전문가 중에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예측이 가능했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을 할 수 있었다는 걸 좀만 신경 썼다면, 그리고 제 이야기를 조금만 참고했다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고 안 살 수 있었는데 이건 샀기 때문에 사실 이거 진짜 제가 이렇게 자꾸 뭐라 하게만 되는 게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시간 투자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투자 사이클은요 돌아요. 뱅글뱅글 돌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불황이 있으면 다시 호황이 와요. 근데 부동산 불황과 호황은요 길죠, 사이클이. 다른 사이클에 비해서 굉장히 길죠. 주식을 그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한 4년 잡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4년. 그러니까 짧으면 3년, 길면 한 6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몇 년 걸리나 했더니 대부분 종목의 평균이 한 4년 정도, 2년 빠졌으면 2년 올라가면서 이렇게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부동산 사이클은 한 8년에서 한 10년 바라보죠.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불황기 끝나고 난 다음에 좋아지는 호황기까지가 10년인데 부동산의 장점은 이제 지금 여기 토지 신탁이 차트에서도 보이시겠지만은 2007년 이후로 2012년까지 5년 동안 빠진 다음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거의 4년 동안, 5년 동안 이렇게 또 다시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사이클이 긴 대신에 올라가는 상승기도 굉장히 길고 강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을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우리나라가 2011년부터 16년까지의 저런 호황기가 다시 올 건가? 저 당시에는 이제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부동산에 관심이 좀 많아지면서 막 호황기가 왔다면은 이제 우리나라 인구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은퇴할 사람들 굉장히 많이 은퇴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는 집은 거의 다 있고 이제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 신혼집을 사야 되겠다 하면서 투기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실수요는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는. 그러면 점점 지금 아파트 공급 계속 늘린다고 하는데 아파트 뭐 의미가 있나요? 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상가 우리나라 지금 앞으로 이제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진다고 하죠. 소비 많이 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요. 이거 부동산 이거 지금 사이클 온다 하더라도 시청자님이 기대하는 것만큼 또는 과거만큼의 사이클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투자하시되 이거는 본전 찾기는 좀 힘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외로 제가 예상하는 건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부동산이 생각보다 의외로 화랑기가 좀 세게 와가지고 뭐 본전까지 오른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팔면 되는데 일단 그 정도까지 안 온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한 6, 700원 이 정도를 고가로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낫겠다. 만약에 하실 거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이제 대출 막고 있잖아요. 대출 막으면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었을 때 아마 부동산이 조금 이렇게 쪼그라드는 형태가 만들어질 텐데 거기다가 지금 경제 내수가 많이 무너지고 있고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가지고 내수가 많이 망가지게 생겼죠. 환율 엄청 올라가게 되면서요. 그러면 자영업자들도 많이 힘들어지고 상가 많이 힘들어지고 할 텐데 그때 상가나 뭐든 이런 것들 막 경매로 막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런 토지 신탁에서 그런 것들을 막 인수해 가지고 거기서 이득을 좀 챙겨 본다면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을 부동산 폭락이 오는 걸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지 기회가 생겨요. 뭐 추가 매수 기회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얘들 어차피 개인들은 그런 거 경매로 살 수가 없지만 이런 신탁 같은 경우는 자산이 좀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경매로 막 사가지고 수익성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온다면 그걸 잘 이용해가지고 아마 극복해내는 사태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시간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없네요. 그냥 한 3년은 일단은 물려있자. 3년 물려도 본전 찾기 좀 힘들 것 같은데 기적적으로 본전이 나온다면 다행이고 그게 아니면 1,500원대 매도한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면 되고 비중은 뭐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경제 위기와 같은 어떤 금융 위기 또는 뭐 부동산 위기 이런 게 발생이 돼서 뭐 부동산이 막 폭락 오고 상가가 무너지고 뭐 경매로 엄청 나오고 지금 난리가 났다. 그런 뉴스가 좀 나오게 되거나 제가 시황 설명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날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좀 승부수를 걸어 볼지 한번 체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좀 하시겠네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예, 시젠요. 시젠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57,000원, 20%. 매수가 좀 높네요. 예. 일단 20%면 추가 매수할 자금이 한 20%만큼 있나요? 아니요. 추가 매수할 자금이 얼마 정도 있죠? 몇 프로? 한 5%, 아, 안 되는데요. 그럼 다른 종목 정리를 좀 해야 돼요. 한 10%. 10%도 안 돼요. 20%까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네.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다른 종목도 물려 있다면은 얘를 정리할지 걔를 정리할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거든요. 네. 그건 이제 지금 저희가 상담하는 도중에 제가 받을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건 이제 네. 좀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은 현금이 많이 필요한 상태고 그 현금을 밖에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좌 안에서 마련해야 되는데
그 계좌 안에서 필요 없는 종목을 정리하고 필요 있는 종목은 가져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시제는 가져갈 만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들고 계시는 다른 종목들이 얘보다 더 좋은 종목이면 할 수 없이 얘를 잘라야 되는 거고 다른 종목이 얘보다 안 좋은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걔를 자르고 얘를 추가하면서 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판단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에 상담을 한번 더 이용하시든지 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일단 시제는 가져가도 되는 기업이고요. 뭐 일단 추가 매수 메리트는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지금 매수한 금액만큼 한 2만 원 정도의 사실은 추가 매수를 조금 해준다면 저는 괜찮을 거라 보거든요. 실적은 좀 안 좋아지고는 추가 있지만. 매수는 언제 하면 그래서 됩니까? 2만 원 정도쯤에서 자리를 잡는 거 보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은데 10% 추가 매수 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20% 추가 매수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10% 추가 매수 할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이유가 없는 추가 매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예 의미가 없기 때문에 20%의 현금이 마련되었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것이 좋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20% 추가 매수의 자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그냥 가져가셔도 아마 4만 원대까지나 4만 한 5천 원대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추가 매수가 안 됐을 땐 저 정도에서 손실 보고 나오면 되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가 되었을 때는 저 정도면 수익이 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챙겨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언제 추가 매수할까요? 어디서 할까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20% 현금을 마련할 수 있나 없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종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종목 상담받으면 되고 시제는 일단은 추가 매수 가능한 종목이다. 후보로만 남겨놓는 거예요. 언제 할까요? 지금 할까요? 얼마에 할까요? 이거 안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돈이 없는데 뭘 자꾸 추가하면 생각해요. 돈부터 일단 마련할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얼마에 할까요? 어디서 할까요? 그 말 다 잘라버리는 게 저는 그런 이야기 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해요. 그런 게 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보다 중요한 건 지금 돈이 없는데 무슨 추가 매수 자리를 잡습니까? 추가 매수 할 돈부터 마련해야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더 상담 받으셔가지고 다른 종목 어떤 걸 잘라야 될지 만약에 그 종목을 추가 매수해야 될 종목이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겠죠. 돈은 더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을 빨리빨리 상담을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유로메카 38,000원에 30% 있어요. 3만 38,000원에 30%요. 3만 8천에 30%요? 네네. 뭐 일단 그냥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답이 없어요. 네, 답이 없어요. 이거는 이 기업이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시장의 매수가가 답이 없고 종목을 너무 이상한 거 잡아가지고 이상한 종목을 이상한 가격에 잡아놨으니까 답이 없어지게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일 처리를 되게 할 수 없게끔 완전히 이렇게 베베 꼬아놔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신 분들이 저는 상담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 어떤 분들은 상담할 때 너무 무서워요. 어떤 너무 단호해요. 너무 어떤 사람들은 뭐 네 가지가 없어요. 뭐 이러거든요, 저한테. 근데 그런 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투자하셔놓고 실패했을 때에 대한 손실을 감당을 하려고 각오를 하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려고 안 해요라는 이야기를 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손실 난다라는 걸 당연히 인정을 하세요. 손실 납니까가 아니라 손실 나야죠. 이상하게 샀으니까. 그냥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자꾸 상담이 어려워지고 상담이 자꾸 이렇게 과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매수가예요.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종목을 샀고요. 그러니까 손실이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놀랄 것도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상한 종목을 이상한 가격에 샀으니까 당연히 손실 나는 건 당연하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놀랄 것도 없고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고 힘들어요 이럴 필요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냥 손실 납니다. 어쨌든 그거는 그냥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추가 매수가 네. 가능한가 하면 안 돼요. 이 종목을 네네. 신규 상장한 기업들은 보통 3년 동안 빠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얘는 지금 상장한 지가 이제 한 1년하고 좀 한 반쯤 됐는데 이 기업은 한 2024년 내지 2025년 내지 6년까지 주가를 떨어뜨리게 되면서 어디가 바닥인지도 모르는 그냥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끝까지 물려가지고 비중만 많아지게 되고 손실은 더 커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낫고요. 실적도 보시면 알겠지만 로봇 관련주들이 뭐 로봇이 말이 좋아서 로봇이지 아직까지 로봇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기까지 좀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적자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요. 그러면 이 적자가 나는 동안에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뭐 할까?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되면은 돈 좀 필요하네. 그러면 유상증자하겠죠. 그럼 주가 또 빠질 거고. 그러니까 리스크만 되게 많고 올라갈 가능성은 되게 적은 기업인 거예요. 그걸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안 사면 돼요, 이런 거를.
그래서 이렇게 막 올라왔을 때 더 가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쓰리 천장 만든 다음에 떨어지고 있는 기업 중에 좋은 거 없고 저점 깨졌을 때 좋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라서 좋은 거 없지, 쓰리 천장이라서 좋은 거 없지, 저점 깼는데 좋은 거 없지.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적자 나서 좋은 게 없지. 아무것도 좋은 게 없는데 사놓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수익을 내?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이 수익 안 나요. 그러니까 손실 날 각오를 해야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등 나오면은 25,000원대에서 저기서 25,000원을 넘어가게 된다면은 한 3만 내지 3만 한 2천원까지 반등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정리하시면 네네. 되고요. 손절입니다. 네네. 저기서. 근데 만약에 네네네. 저기까지 안 올라가고 25,000원에서 밀리기 네. 시작하면은 그냥 네네. 22,000원대 손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네네. 저기서 안 올라오지도 않고 여기서 그냥 바로 저점 깨버리고 내려가면 그냥 당장 손절해야 돼요. 18,000원 여기 17,000원 무너질 때 손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네네. 됐든 손실 좀 크게 납니다. 네. 반등 나와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건 제가 같이 기도는 해드릴 수 있는데 반등 나간다는 보장은 못 하겠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네. 그래서 반등 나오면 반등 때 그냥 3만 원대보다 바로 매도하시고 25,000원 못 네네. 넘어가면 25,000원에서 바로 매도하시고 17,000원 네. 무너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잘못된 매매를 했으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고 손절하고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 그렇게 손실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네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CS 베어링 9,815원에 15%입니다. CS 베어링이고요. 예, 얼마라고요? 9,815원에 15%. 한 9,800. 1월 달, 2월 달에 매수를 했어요. 9,800원대요. 예. 15%. 일단 뭐 CS 베어링 어렵겠는데요, 이것도. 뭐 좋았으면 좋겠는데 어렵겠어요. 일단은요. 왜냐하면 CS 베어링의 대주주가 CS 윈드고 CS 윈드랑 CS 베어링이 뭐 하는 회사인가 보면 CS 윈드가 바람이죠. 아, 풍력이구나. 그래서 얘도 이제 풍력 쪽으로 엮여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풍력 터빈 제조사인 GE에 15년 이상 풍력용 베어링을 공급하고 있다. 아, 풍력 좋죠. 말은 좋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신재생에너지를 쓴다나요? 아니면은 신재생에너지 안 쓴다고 하나요? 안 쓴다고. 안 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 좋아해. 난 화석연료 사랑하니까 기름 많이 뽑고, 야, 화력 발전 더해. 씨, 이렇게 하고 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국제 환경 그런 데서 난 탈퇴할 거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풍력. 그렇게까지 에너지 효율이 좋은가? 또 그렇진 않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풍력, 태양력 한 번에 이렇게 유행처럼 한번 싹 번져가지고 풍력도 막 짓고 태양력도 짓고 했는데 생각보다 에너지가 효율이 안 나와가지고 전 세계가 전력난에 한번 허덕거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친환경이다라고 할 만한 에너지가 뭘까 하다 보니까 야, 원전이 결국 친환경 아니냐? 위험은 한데 안 터졌을 때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고 가장 좁은 땅덩어리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한다면 원전이 맞다. 그럼 이걸 우리가 너무 크게 지으면 위험하니까 작게 짓자였고 소형 모듈 원전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전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풍력이 다시 유행처럼 분위기가 불지 않는 이상 얘가 갈 수 있을까 하면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냥 잘못된 길에 한참 들어서 가지고 조금 이렇게 우리가 묶여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풍력은 어쨌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어쨌든 꾸준히 풍력 발전은 유지를 할 거고 지금 이미 깔려있는 풍력 발전기들도 전부 다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풍력 발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매력은 없어서 이제 신재생 분위기가 다시 한 번 더 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친환경 이야기니 이런 이야기 온다 하더라도 CS 베어링이 다시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대로 그냥 주가가 계속해서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같다. 그냥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역사 속으로 1,000원까지 그냥 쭉쭉 내려갈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확정 이후로 지금 계속 밀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는 애초에 그 인기가 다 사그라드는데 그걸 사셨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예. 어쨌든 트럼프는 이제 그걸 한 번 더 이제 조금 쐐기를 박아놓은 것 뿐인 거지. 원래 이거는 이미 좀 유행 지났어요. 그래서 한참 간 걸 사셨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2,000원대까지 주가가 빠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000원 빠지면 뭔가 대응 전략을 짤 수 있으니까 2,000원까지는 그냥 가져가시길 바라고 2,000원에서 자리 잡으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전화 주세요.
자, 이렇게 마무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타까운 종목들도 좀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유행 지난 종목 사시게 되면은 그거 재유행할 때까지 시간 좀 많이 걸리니까 그거 고생 많이 하셔야 된다 설명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유행이 올 것 같은 종목을 사세요. 그런 걸 사시는 게 여러분들의 안목이 되는 거고 그런 안목을 키우는 게 투자의 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연구하시고 많이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